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게 어젯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였는데요. 이로써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어제 영장 발부 관련 상황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김 여사 구속 심사가 끝난 지 9시간 만인 어젯밤 11시 58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해 법원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직 영부인에게 제공되는 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는 이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여사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반 구속 피해자와 똑같이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찍는 듯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습니다. 김 여사가 남부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이 수용실은요,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독방을 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앞으로 김 여사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 수사에 탄력을 받은 전망인데요. 다만 특검 측에서는 오늘 당장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김 여사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수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구속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법조계에서는요, 가급적 부부는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죠. 그런데 법원이 이 같은 불문율을 깨고서 어제 김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결정한 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한 증거들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걸이 수수와 관련한 의혹은요, 특검의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그런 혐의입니다. 영장은 이른바 이제 건진밥서 의혹과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걸이 의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는요, 어제 특검이 제출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그리고 김 여사가 나토에서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목걸이의 진품 실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서희건설 측은 그제 김건희 여사에게 6천만 원대 명품 목걸이를 전달했고 이후 해당 목걸이가 논란이 되자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영장심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 사돈댁 압수수색에서 발견한 목걸이 모조품과 서희건설 측의 자수서와 함께 확보한 진품을 모두 법정에 들고 나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상 못한 특검의 히든카드에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별건 수사라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엔 대선 직후 김 여사 자택 지하식당에서 이 회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명목으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자신이 주도하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어제 특검 브리핑 듣고 오시죠.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구속적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위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법정에 제시하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이 분명함에도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김건희 씨 오빠의 인척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특검에서는 서희건설 측에서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렇게 의심해 왔는데요. 실제로 이 회장의 자수서에는요. 검사 출신인 맞사위의 인사청탁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회장은 자수서에서 이 목걸이를 전달한 첫 만남 이후 이 회장이 김 여사를 다시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맞사이 박성근 변호사가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 맞사이인 이 박 변호사는요, 2022년 6월 이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앞서 한 전 총리도 윤 전 대통령의 추천이었음을 공개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전 총리 지난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우리 대통령께는 저는 어떤 비서실장이 와도 제가 다 같이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는 물론이고요. 이 진품 목걸이의 실물까지 모조품과 함께 공개를 했는데도 김 여사는 법정에서 여전히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목걸이는 당초 특검이 청구한 이 구속 사유에 들어있지 않아서 엄격히 따지면 이 별건에 해당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목걸이에 대해서 알려진 김 여사의 해명 또는 주장과 이 전혀 다른 내용의 서희건설 측 자수서가 이 영장 심사 자리에서 이 공개가 되고 또 이 목걸이 실물과 모조품이 한꺼번에 법정에서 현출이 되니까 정재욱 판사는 영장 심사 막판에 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이 영장 심사에서 정 판사가 김 여사에게 던진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질문을 들은 김 여사가 즉답 대신에 누구한테요? 라고 반문을 하자 정 부장판사는 이 목걸이 수수 여부를 재차 추궁을 했고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 조사에서 2010년경 이 홍콩에서 구입한 모조품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서희건설 회장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의 등장으로 이 김 여사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결국 김 여사의 모르쇠 전략이 이번에 구속을 자초한 셈입니다. 이 반면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또 증거를 인멸하려고 김 여사가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는 힘이 실린 모습입니다. 김 여사 측에서도 특검의 히든카드가 된 이 목걸이 관련 증거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인지요, 김 여사 측에서는요, 어느 정도 구속 가능성을 예감한 듯한 또 체념한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들에게 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더니 결과는 다 받아들일 거다 각오하고 왔다며 체념한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여사 역시 영장 심사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는 등 표정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는 1분가량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결혼 전의 문제들까지 지금 계속 거론되어 속상한 입장이라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2년 3월에 윤 전 대통령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영장 청구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어제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요, 영장 기각을 호소를 하면서 김 여사의 현 상황에 대해서 화무 11홍이다. 이렇게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무 11홍, 열을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이죠. 즉, 권력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뜻이 담긴 말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이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요, 이 화무 11홍이라면서 현재 김 여사가 가지고 있던 꽃은 다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탄핵되면서 이 영부인 지위를 내려놓은 김 여사에겐 어떠한 권세나 권력도 없고 애초부터 실질적인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김 여사 측은 특히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만약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면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이 일제히 공천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경기 용인갑 선거구로 밀려나거나
또는 뭐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창원 의창 선거구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됐지만 컷오프된 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뭐 사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에도 그때부터도 이미 심각하게 제기가 된 상태였죠.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물론 뭐 언론들이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VIP인 대통령보다도 더 권력이 앞선다 이런 의미로 뭐 V0다 이런 별칭이 붙었을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참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참모들 사이에서 일종의 김건희 레드팀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이 워낙 불같이 화를 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윤 전 대통령 앞에서 김 여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김 여사 결국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어제 결정적으로 그 구속영장 실시심사 그 법정에서 특검이 서희건설 측의 이른바 명품 목걸이와 관련한 자수서를 공개를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른바 모조품으로 알려졌던 그 목걸이의 진품까지도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판사의 질문에 누가 줬다는 거냐?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 판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 여사의 일련의 거짓말 해명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모르긴 몰라도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진품이 딱 제시됐을 때 말 그대로 속수무책 아니었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전날 있었던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 바로 그 지난 주말에 서희건설이 건물을 폐쇄했다는 이야기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서희건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런 걸 이야기를 할까라고 아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을 건데 진품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자업자득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니까 모조품을 자신의 오빠의 처가에다가 이렇게 뭐 숨겨놓은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러니까 자신이 착용했던 목걸이가 이 진품이 아니고 모조품이라는 걸 갖다가 특검에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함정을 파서 이 증거를 지금 조작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목걸이를 판매했던 이 회사의 직원이 지금 결정적으로 제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 해당 직원이 일종의 뭐랄까요, 양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업자득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부창부수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 목걸이를 받고 대가성으로 서희건설의 사의를 이 총리 비서실장으로 시켰다고 한다면 그럼 그거는 그 권한은 누가 행사를 했을까요? 결국은 지금 자신의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내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고 만약에 남편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권한 밖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둘 다 부창부수의 그런 상당한 법적인 이게 심사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이 800쪽이 훨씬 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목걸이, 그리고 목걸이와 관련한 참으로 구차한 그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재판부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어떤 부담도 가지지 않도록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건희 씨의 그 거짓말 행보는 일반 상식 수준으로 비추어 볼 때도 상식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민망한 이야기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수사할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본인이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을 한다라는 신뢰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